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좌파적 사고 왜 열망하는가라는 그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최근에 돌아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책은 그 좌파적 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그 결과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모습을 나타낼지 쉽게 아주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잘 사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제적 성과, 지갑이 좀 더 과거보다 더 두둑해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적 성과라는 대부분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의존하고 중기적으로는 제도, 장기적으로는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체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체제는 모두 다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경제적 성과는 물론이고 한 나라의 미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생각의 특성을 잘 분석해 보는 것은 미래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좌파적 사고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적 사고라는 것은 정부 개입주의적 사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정하고 하려는 일상의 많은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만큼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좌파적 사고, 정부 개입적 사고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아주 편리한 예로 최근에 평준화 정책이 한일청 가열되고 있습니다. 용인외고라든지 하나고등학교라든지 민족사관학교가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라든지 차별화된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관들을 평준화의 틀에 맞추어서 일반 고교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으로 좌파적 사고의 바탕을 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개인의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책 입안자나 정치인들의 판단의 근거에는 좌파적 사고, 정부 개입적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획일화와 평등화와 평준화라는 것이 정의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좌파적 사고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시장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유전자 속에서는 아주 장구한 세월을 소규모 촌락사회, 초규모 부족사회에 적합한 사고가 익숙한 거죠. 옛날에 15명이나 30명 정도의 부족사회는 대부분 추장이나 부족장이 있고 명령에 따라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깨지고 시장에 따라서 교환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인류 역사에서 보면 24시간의 시기에 비유하면 3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시장을 이해하고 경쟁을 이해하고 기업가를 이해하고 가격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이해하지 않으면은 본능적으로 막연하게 그것이 좋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나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좌파적 정책들이 더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가 특히 자유사회가 계속적으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선택, 책임, 자유, 가격, 시장, 기업가 정신, 기회의 평등, 결과의 불균등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다수는 나눠주는
국가라는 또 대통령이란 대인이 자원을 나눠주는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처럼 그런 찬란한 자유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도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처칠이 패배하고 노동장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국유화를 실시하고 많은 부분의 평등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좌파적 정책이라는 것은, 좌파적 사고라는 것은 왜 위험한가?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존재하고 한 가지 종류의 지식은 현장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발휘하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 현장 지식입니다. 그 현장 지식과 또 하나의 지식은 과학적 지식, 개념 지식이 있습니다. 주로 관리나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지식이죠. 그러나 항상 좌파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현장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개념 지식, 과학적 지식을 강제합니다. 일단 현장 지식이 일단 무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적정한 자원을 투입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부분 실패하죠. 특히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서는 계획을 통하거나 개입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들이 대단히 낮은 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부 개입을 통해서 이른바 좌파적 사고방식에 기초해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면 만들수록, 정부가 선한 의지에 따라서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나라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위기라는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유능과 무능한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고 결국 지식의 문제로 모아지게 됩니다. 현장 지식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료의 지식, 정치가의 지식, 개념 지식, 과학적 지식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 나라는 결국은 어려움을 피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게 되면은 현재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올바른 그런 처방은 뭔지란 점을 탐구하는 의미에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